여행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에요. 본인이 여행을 떠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뭔가를 좀 비우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비우지 않고 일이나 가정사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행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죠? 근데 여행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요즘에 다양한 방법의 여행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계획을 해보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건지 알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여행사 대표님 한 분 모시고 여러분의 여행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김동환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하나투어 공식 인직 여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만입니다. 네.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왜 여행을 떠날까요?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다양하죠, 사실. 어떤 분은 현실 도피, 또 어떤 분은 효도관광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쉼이 사실은 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행을 가도 거기 가서 또 일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만큼 일을 참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지 꽤 오래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면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20대 후반의 일인데요. 인솔자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같이 가시는 분이 되게 큰 스님이었었어요. 엄청나게. 스님이요? 네, 큰 스님. 큰 스님. 네, 큰 스님. 아주 고승이었는데 그분이 저랑 10일 동안 같은 방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깰까봐 항상 제 기상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셨어요. 저를 배려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인솔자가 피곤할까봐. 그걸 제가 느끼고 나서 이렇게 큰 스님이 이렇게 젊은 인솔자를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거기에 사실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저랑 여행 갔다 오고 나서 3년 후에 조계정 총무원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10일 동안 너무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여행 인솔자로 가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인솔자를 종 다루듯이 하는 분들 그렇죠. 계시거든요. 네. 근데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배려한 모습을 보고 나서 저도 이 배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큰 가르침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경험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여행,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쉼, 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어떤 충전, 네, 이런 거 있을 재충전. 텐데, 그걸 통해서 뭔가 인생이 바뀐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인생을 바뀌었다는 것보다 저희 고객분이 계시는데,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사실 항상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든데 그분은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여행을 가세요. 가시는데, 현지에서 사진을 찍어서 가끔가다 저한테 보내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은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편안해 보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사업하면서 많이 힘들지만은 자기는 힘들 때마다 네팔이나 인도 이런 좀 약간 오실 여행하면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갔다 와서 다시 또 활기차게 또 사업을 운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서, 이분은 여행이 자기 살아가는데, 재충전하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요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분은 여행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 아니면 그렇죠. 여러 가지 상처받은 것들을, 그런 거를 보면서 또 치유가 됐던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뭔가 좀 좋은데, 네. 뭔가 이렇게 화려한 데를 많이 가는데, 네. 그런 분은 좀 특별하네요. 여행은 사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에요. 현지에 가야지만 그 여행 상품이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떤 분은 5성급의 프리미엄 여행을 가도 불만인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3성급의 기본적인 여행을 가셔도 만족하시는 분이 계세요. 결국 여행은 본인이 여행을 떠날 때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봐요. 약간 뭔가를 좀 비우고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비우지 않고 한국에서의 모든 그런 일이나 가정사를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 분은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도
행복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좀 비우고 가셔라. 마음을 비우고 가셔서 편안하게 갔다 오시는 게 가장 좋은 여행 방법이 아닐까요?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행을 이렇게 많이 다니시다 보면 여행지에서 만나는 어떤 작은 만남도 있을 거고 어떤 작은 인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순간에 또 본인한테는 되게 큰 공감이 되는 아까 뭐 그 스님 말씀도 하셨지만 그거 위에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좀 사례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허니문이랑 같이 저희가 인솔로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허니문 같은 경우도 지금 자유여행을 많이 가지만은 그때는 뭐 14명, 16명, 18명, 20명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한 커플이 왔는데 첫날 밤 되게 싸웠어요. 뭐 이혼하니 마니 난리를 친 적이 있거든요. 한 3일 동안 그렇게 아이고. 같은 호텔에 자지 않고 호텔에서 따로 잤는데 제가 이제 어찌됐든 여행사 직원으로서 같이 갔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설득도 하고 그래서 4일차부터는 다시 그분들 좋은 관계를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를 초대했어요, 지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인솔자로 가면은 힘든 점도 있지만은 물론 그렇게 까다로운 분들을 만나서 힘든 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사람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여행의 순간, 뭐 출발할 때라든지 도착했다라든지 아니면 돌아왔을 때라든지 어떨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이 보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행 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상담할 때. 그때. 네. 그때는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A 지역을 갈까, B 지역을 갈까, C 지역을 갈까. 그때 오시는 분들 보면 되게 표정이 밝아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때가 아마 가장 설레고 기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입장에서 이 여행은 정말 내 인생을 바꿨다. 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네.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한 18명 정도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나마 그런 적이 없지만 예전에는 약간 백호주의 개념이 약간 있었거든요. 현지에 방문했을 때 이 동양인 비하에 대한 현지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현지인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다음 마치 그때 펍에 갔을 때 약간 술 드신 현지인 분이 약간 그 동양인을 비하하고 계속 그런 표정을 짓고 얘기도 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분이 그분을 말리고 나중에 그분을 내보내고 저희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게 정말 뭘까 타인에 대한 배려, 아까 말씀드린 타인에 대한 배려, 정말 얼굴도 아지는 못하는 먼 나라에서 온 동양인을 배려하는 그런 현지인 모습을 봤을 때 저도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생을 해야겠구나 이런 큰 그 느낌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게 정말 서비스고 네.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찾아서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막 그러려면 네.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네. 참 이 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여행을 뭔가 계획하고 있는 분들한테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떠나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입니다. 때문에 좋은 프리미엄 상품을 선택하시든 아니면은 조금 가성비 있는 여행 상품을 선택하시든 본인이 나중에 즐거운 여행을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걸 비우고 가셔라. 뭐 현지에 가셔가지고 현지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똑같을 수도 있지만은 또 문화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현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현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들어올 때 큰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보다 약간 경제력이 떨어진 나라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이해 못할 문화도 있고요. 그런 거를 보셨을 때
얼굴을 찌푸리거나 또는 피하시지 마시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게 되면은 본인들도 굉장히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 나라는 이럴 수도 있다. 저 나라는 저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해외 생활을 해봤는데 네. 초창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들 문화가 어쩔 수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네. 그 환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옳고 그르고 나쁘다가 아니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주는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여행은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으면 굳이 여행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문화가 틀립니다. 그렇죠. 식습관도 틀리고, 생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그 나라의 식습관을 존중해주고, 그래야지만 본인도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한국에서 여행도 그렇고 해외 여행도 보면 대부분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네. 게 너무 많거든요. 뭐 네. 인증 사진 찍어야 네, 된다. 네. 사실 인생샷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실제로. 문화가 요즘 그렇게 많이 흘러갑니다. 아, 굳이 그거를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은 여행을 가시게 되면 물론 그 머릿속에 많은 걸 가지고 오지만은 또 시간 지나면은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렇죠. 또 5년 후에, 7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렇습니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행 가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사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그런 사진을 찍을 때 또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이런 의식주 또 그런 것도 같이 체험하시고 또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요거는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대부분이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이 가격 문제 네. 또 여러 가지 나는 어느 여행사를 할 것인가 사실은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네. 아 요렇게 하면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포인트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선택하는 데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여행 상품 보이지 않는 무행 상품이기 때문에 실속 있는 여행 상품이 있고 외관만 화려한 상품이 있습니다. 외관만 화려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나가면은 뭐 옵션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쇼핑센터 끌려다니고 맞아요. 또 가이드 기사도 다 불포함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상담하실 때 여기에 포함 사항이 뭔지 불포함 사항이 뭔지 현재 추가 비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약하게 할 때는 되게 저렴한 상품이라도 현지에 가가지고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한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행 담당자한테 꼭 포함 상황, 불포함 상황, 현지에서 추가 비용 상황을 꼭 확인하시고요. 또 무조건 싼 여행만 찾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행 경비라는 게 현지의 항공료, 호텔비, 가이드비, 식사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님들이 내시는 비용만큼 현지에 가셔가지고 호텔이나 식사에 준하는 대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상품을 찾지 마시고 미리 예산을 우리는 얼마 정도 상품을 원합니다. 이렇게 여행 담당자한테 알려주시면은 요금에 맞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품을 선하게 추천해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선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는 네.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여행을 여행사나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게 좀 그 여행 스케줄을 좀 뽑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가시는 분들의 구성원, 나이, 또 뭐 휴식을 원하는지 관광을 원하는지 그런 본인들의 취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먼저 그런 뭐 관광 위주로 갈지 휴양 위주로 갈지 아니면 관광과 휴양을 같이 겸하는 곳을 갈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요금대예요. 우리는 뭐 100만 원대는 원합니다. 150만 원대는 원합니다. 이런 걸 말씀해 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는 가장 가성비 좋은 여행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또한 여기에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현지에 가셔가지고 추가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한다는 걸 미리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행을 해야 될까요? 요 얘기 좀 대표님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행복한 삶을 더 행복하기 위해서 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승전 행복이네요. 네. 네. 결국 사람이 돈을 벌거나 또는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큰 거는 행복한 삶을 살기 그렇죠. 위해서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중에 필요한 게 하나가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얘기 들으신 대로요. 여행은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행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많은 것들을 얻어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